안녕! 은하빠의 연걸 환영해. 내가 저번에 어떻게 우리나라의 정당이 지금의 모습으로 바뀌게 됐는지 설명해준다고 했었잖아. 그거 오늘 같이 얘기해보자. 어때? 정당의 변천사에 대해서 오늘 싹 다 같이 정리해보는 거야. 근데 살짝 각오는 해야 돼. 왜냐면 엄청 길고 복잡하거든. 마음의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 칵테일 갖고 올게. 짠! 오늘의 칵테일은 마티니야. 아무래도 정당들이 계속해서 이제 바뀌어온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너무 다양한 색을 많이 보게 될 것 같아서 깔끔하게 오늘은 색 없는 칵테일로 준비해봤어. 아주 클래식하고 유명한 칵테일이야. 인스타그램에서 칵테일 이모티콘 찾으면 가장 먼저 뜨는 이모티콘도 요거 마티니거든? 근데 도수도 좀 세고 난이도 살짝 있는 술이다. 커피로 치면은 살짝 에스프레소 같은 느낌? 자,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갈게. 내가 이제부터 정당들을 크게 세 분류로 나눠서 설명을 할 거야. 보수정당, 민주당계 정당, 그리고 진보정당. 너도 알겠지만 어느 당이 진보인지 보수인지 나누는 건 누가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기준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딱 뭔가 하나로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야. 그래도 오늘은 좀 흔히 언론에서 많이 구분을 하는 대로 내가 이야기를 해볼게. 지금 각 정당들이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 물론 그 이전에도 엄청 길고 이제 복잡한 그런 역사들이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여기서부터 들어도 이해하기엔 충분해. 2012년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국회에는 정당이 총 4개가 있었어. 지금 미래통합당의 할아버지 뻘 되는 새누리당, 이른바 보수정당이고 그때는 여당이었지. 우리나라가 민주화된 이후로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이렇게 4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야.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조상님인 민주통합당이 있었지. 민주당계 정당이고 당시는 제1야당이었어. 여기서는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현직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나왔지. 그리고 이른바 진보 세력이 총 집결해서 만든 통합진보당이 원내 3당으로 있었어. 마지막 4당은 자유선진당이라고 이회창 전 총리가 운영하던 정당이었는데 얼마 안 가서 새누리당이랑 합쳤지. 아무튼 2012년 총선이 끝나고 정치권 구도는 이랬는데 가장 먼저 모습이 바뀐 거는 통합진보당이야. 참고로 학교든 뭐 직장이든 아니면 단톡방이든 내가 속한 사회가 다 그렇듯이 정당에서도 알게 모르게 이 세력이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 그 중에서 당대표가 소속되어서 당을 운영하는 세력을 당의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당권파, 그렇지 못한 세력을 비당권파라고 불러. 앞으로 많이 나올 개념이라서 미리 잡고 가는 거야. 아무튼 총선이 끝나고 나서 통합진보당 내부에서 비례대표 명단을 만드는 과정 중에 반칙이 있었다는 의혹이 터졌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NL 당권파와 PD 비당권파가 막 싸우기 시작했어. NL 그리고 PD가 뭔지 아주 거칠게 정리를 하자면 NL은 민족 통일 문제를 앞세우는 반면 PD는 사회 불평등, 계급, 빈부격차 뭐 이런 문제를 더 많이 생각하지. 그렇게 당권파랑 비당권파가 막 이렇게 싸우다가 비당권파가 갈라져서 나왔어. 그렇게 만들어진 정당이 지금의 정의당이야. 당권파들이 남은 통진당은 어떻게 됐냐고? 2014년에 이석기 의원이 내란 음모, 즉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 했다는 그런 음모를 꾸몄다는 의혹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너네 헌법을 위반했어! 라고 해가지고 와장창 공중분해가 됐어. 소속 의원들도 그때 다 의원직을 전부 잃었거든. 그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민중당을 새로 만들었고 지금 국회에 있어. 진보정당의 변천사는 여기까지고 이제 큰 정당들을 한번 살펴볼까? 새누리당은 2012년 총선도 이기고 대선도 이기면서 쭉 계속 잘 나가고 있었어. 그리고 민주통합당은 초록색이었던 당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꿨고 또 외부에서 마이웨이를 걷고 있던 안철수 의원까지 합류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을 뚜둥 하고 탁 만들었지만 계속해서 새누리당한테 밀렸지. 그러다가 2015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당대표를 맡았는데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표에게 공감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크게 갈리게 됐어. 편하게 문재인 대통령이랑 친한 사람들을 친문,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문이라고 불러보자. 친문과 비문의 갈등은 점점 커져만 갔고 결국 안철수 의원 측 사람들하고 호남계 비문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국민의당이라는 걸 만들었지.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이름을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바꿨고 앞으로 그냥 편의상 줄여서 더민주라고 할게. 그리고 그해 총선에서 사람들의 예상이랑은 다르게 새누리당이 패배했어. 더민주는 원내 1당이 됐고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대박을 터뜨렸지. 그렇게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원내 4당 체제로 가다가 뭐가 터졌게? 그래 맞아 두둥 최순실 게이트가 터져버렸어.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아주 난리가 났지. 여기도 박근혜 대통령이란 친한 친박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비박 이렇게 막 싸우다가 결국 쪼개졌어. 친박인 사람들은 그대로 새누리당에 남아서 이름을 자유한국당이라고 바꿨고 비박인 사람들은 바른정당을 새로 만들었어. 자유한국당 사람들보다 더 친박인 사람들은 조원진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애국당이라는 걸 만들었어. 그러다 자한당에서 홍문정 의원이 나와서 합류하게 됐고 이름이 우리공화당으로 바뀌게 됐는데 둘이 또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홍문정 의원이 친박신당을 또 따로 만들었어. 우리공화당은 얼마 전에 자유공화당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네. 여기까지 따라오느라 엄청 숨가빴지. 칵테일 한 모금 마시고 살짝만 쉬었다가 다시 달려보자. 앞으로는 더 복잡할 거니까 잘 따라와야 돼. 다시 시계를 2017년으로 돌리면 그해 대선은 더불어민주당이 완전 압승했어.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2등을 하면서 선전했지. 그런데 한때 문재인 대통령이랑 양강구도를 만들었던 국민의당 그리고 보수정치의 주도권을 쥐고서 자한당이랑 경쟁했지만 밀려버린 바른정당은 큰 위기에 처하게 돼. 그래서 이 둘은 위기를 함께 돌파하기 위해 크로스! 이렇게 힘을 딱 합치게 되는 거지. 왜냐하면 국민의당은 민주당에 있을 때 비교적 보수적이라고 평가됐던 사람들이었고 바른정당은 보수정당에서 비교적 개혁적이라고 평가됐던 사람들이니까 둘이 성격도 비슷하고 뭐 궁합도 잘 맞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거지. 민주당도 자한당도 뭔가 안 내키는 그 사람들을 위해 그 사람들을 심쿵시키는 정당을 만들어보자는 그런 취지로 바른미래당이 만들어졌어. 그런데 그 과정 중에 국민의당 내에서 합당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쪼개져 나와서 민주평화당을 만들었지. 주로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인들이 많았어. 근데 이 민주평화당 내에서도 정동영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전북파와 박지원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전남파가 나뉘었거든. 그래서 나중에 전남파가 따로 갈라져서 만든 신당이 대한신당이야. 바른미래당은 좀처럼 당을 처음 만들었을 때 그 에너지를 유지하지 못했어. 그러다 국민의당 출신 손학규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됐는데 이 이후로 이 끊이지 않던 당내의 갈등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렸어. 결국 옛 바른정당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새로운 보수당을 만들었어. 자, 여기까지는 정당들이 계속 뿔뿔이 흩어지기만 했지. 그런데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통합이라는 게 키워드로 떠올랐어. 지금 여당인 민주당이 막 앞서가는데 다른 정당이 이렇게 쪼개져 있어서 표가 막 나뉘게 되면은 살아남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보수정당은 보수정당대로 통합하자는 논의가 진행됐고 뿔뿔이 흩어진 국민의당 계열 사람들도 통합을 서둘렀지. 그래서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합쳐서 미래통합당으로 바뀌었고 손학규 대표 중심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이 합쳐져서 민생당이 되었지. 그 와중에 안철수 대표는 쭉 계속 바른미래당에 있다가 얼마 전에 독자적으로 신당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름은 4년 전에 만들었던 정당 이름이랑 똑같은 국민의당이야. 다만 4년 전에는 초록색 그리고 지금은 오렌지색을 쓰고 있지. 자, 어때? 오! 이렇게 숨가쁘게 정당의 변천사를 한번 정리해봤는데 어때? 좀 따라올 만해? 어휴, 그럼 당연히 한 번만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 말하는 나도 헷갈리는데 뭐. 그래도 헷갈릴 때마다 내가 얘기한 거 보고 또 보다 보면은 잘 정리가 될 거야. 자, 그럼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오늘도 내가 칵테일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줄게. 재료 갖고 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자, 이제 마티니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줄게. 자, 일단 마티니를 만들려면 두 가지의 글라스가 필요한데 하나는 마티니를 담을 글라스고 하나는 쉐이커 글라스야. 자, 이 두 글라스 모두 미리 얼음을 좀 채워놔서 차갑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과정을 칠링이라고 해.
칠링이 됐으면 이 마티니를 담을 글라스 안에 있는 얼음은 모두 빼고 이 쉐이커 글라스에 있는 얼음은 한두 개 정도만 남기고 다 빼주면 돼. 자, 이제 술은 진과 베르못 이렇게 두 가지를 넣어줄 거야. 진은 드라이진을 사용할 거고 이거는 이온즈, 그리고 베르못은 4분의 3온즈를 넣어줄 거야. 생각보다 이게 진 향이 굉장히 강하거든. 그래서 칵테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나 처음 먹을 때는 조금 향이 세서 힘들 수도 있어. 레시피는 바텐더마다 다 다르지만 나는 4분의 3 정도만 넣어줄게. 자, 그 다음에 이걸로 이렇게 젠틀하게 저어주는 거야. 자, 그렇게 다 저었으면 이렇게 예쁘게 잔에 담아주고 짠! 이렇게 올리브를 넣어주면 완성!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다음에 또 봐!